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탱크맨입니다. 자, 우리는 순간이동을 해서 지금 신의문역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상권이 급격히 좀 뭔가 변화가 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문 희경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별도이고, 네, 이거와 별도로 동대문 준비 중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뭐냐? 보통은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의 형태예요. 네, 재개발의 형태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업무지구를 지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주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여기 이문 2구역 해제되면서 이 신이문 역세권 근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잡고 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근처 이문 희경 뉴타운이 들어서잖아요. 엄청난 세대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보이네요. 길이 좁다는 거죠. 길이 좁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는. 네, 여기는 또 이문 고가차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신이문 역세권을 중심으로 좌우측이나 우측이 지역이 또 단절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긴 했어요. 인공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마치 지상철처럼. 네.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니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엄청 뺑 돌아가는 느낌을 몇 번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출퇴근 시간에 지금도 많이 막히는데, 이문 희경 뉴타운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겸사겸사 신이문 역세권 개발 플러스 역세권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네,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결국 공공 사업을 통해서 땅값이 오른다. 왜 땅값이 오르죠? 종상향이 되니까. 저희가 이 신이문 역세권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있던 그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 지구에 있는 상권이 재개발이 되면서 싹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상권도 다시 재세팅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아파트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뭐 당장은 그러니까는 신축 아파트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상권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단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주거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드타운이 되는 건데, 이 배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상권이 세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비슷한 사례가 월계동이죠. 네, 같은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계동 쪽, 그리고 하계동 쪽, 네, 그쪽에 비해서 월계동은 아파트 시세가 매우 지지부진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권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냐는 제가 강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월세를 많이 받는 땅이 그 동네 대장 땅이고, 네. 걔가 지지부진하고 삐리삐리 하면은 그 동네 아파트 시세도 좋지 못하다. 네, 강남에, 반포에, 뭐 잠원에 이런 데 보면은 비싼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좋은 상권이 받쳐주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의 완성은 결국 신이문 역세권 개발로 종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2030년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2030년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이문 차량 사업소 이쪽의 계획이 좀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시점이겠죠? 그런데 네, 이 공문을 읽고 2030년도쯤 돼서 투자하면 되겠구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다른 데 투자하고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가 핵심이죠. 그쵸. 네, 개발 전에 서울시는 항상 어떻게 하죠? 5년, 적어도 5년 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묶으면서 종상향을 시켜요. 그렇죠. 종상향이 돼버리면 일단 비싸지는 땅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종상향 되기 전에 선점해야 되겠죠. 네, 과연 그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은
계속 확장을 하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동부권 지역 외에도 하나 사례가 있죠. 그 독산동 보니까 독산동. 네.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금천구 네. 중공업 지역. 네. 거기도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국 확장됐고 네. 왜 확장됐겠어요? 중공업 지역이라는 땅이 기존에는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줬으니 네. 놀릴 필요가 없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그 서울시 개발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고 거기에 따라 상권, 주거, 그리고 업무 이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편성을 해야죠. 거기 땅을 미리 선점하면 되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확장된다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그쵸. 네. 컨설팅 회원도 그쪽으로 집어넣고. 네. 여러분들도 네 진짜 할 수 있어요. 그 왜 할 수 있냐면은 그 서울시 생활권 계획 우리가 그냥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되게 우습게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우습게 보면 볼수록 그게 당장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뭐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뒤에 그 서울시 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알고 매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고 애써 지나치는 사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서집달 회원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기존의 투자 공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네. 일단은 제도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 공식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뉴 트렌드 투자 공식을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지만 헛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 재개발책, 옛날 아파트 투자책, 옛날 입주권, 분양권, 청약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뉴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합하는 경쟁률이 아직도 낮다는 뜻이에요. 블루오션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선점을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계속 후기가 올라오죠. 매수 후기. 그리고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리잖아요. 누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계속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네. 근데 또 이제 네이버 시세로 봤을 때 여기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에서 너무 비싸네 이러고 포기하고 마는 건 정말 하수고 네. 직접 임장 가서 비록 준주거 지역 상업지구가 아니지만 네. 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구의 그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상권이 퍼질 수 있는 땅을 계산해보고 상상해보고 거기를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쵸. 제가 강의 때도 항상 강조를 하고 그리고 비록 준주거 지역 상업지구가 비싸요. 비싼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해요. 네. 근데 내가 공부하고 느껴보니까 이 땅이 3년 안에 30억이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사야죠. 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야죠. 부동산은 네. 사실 네,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비싼 값을 하는 땅이 있고 그리고 거품이 땅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성비 입지라는 게 있어요. 그 가성비 입지라는 게 절대적으로 싸다는 게 가성비 입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 가성비 입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잠시 그렇고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문 어쨌든 왔잖아. 네, 동대문구 갑자기 이문동 밤 왔으니까. 되니까 휘경 1구역이 생각나네. 그 휘경동 LH 주공 있는 곳. 그쵸. 거기 그리고 잠시만요. 그 산동네에 있는 휘경 1구역 맞나? 네. 거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서 다시 너네 재개발 해보지 않을래? 맞아요. 계속 네. 권유하는 곳이잖아. 네, 그쪽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구청에 있는 고시 공고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아예 구청에서 이 지역은 다시 재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곳들이 몇몇 곳 있고요. 사실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도 그 성동구청에서 이쪽을 다시 건들고 싶어하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동대문구도 그 얼마 전에
어디죠? 아까 말씀하려고 휘경1구요? 네, 거기도 지금 어쨌든 계속 그 공고를 내면서 또 그렇지. 네, 구민들의 이사를 좀 확인해 보고 있고. 아,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보면 참 동대문구는 동북권 재개발의 성지야. 네, 그쵸. 네, 정말 동북권 재개발의 성지고, 네. 지난 10년부터 동대문구만 특화해서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은 한 10억 정도의 시드머니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0년간 네. 내가 볼 때는 7, 80억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어. 네, 앞으로도 뭐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아직 늦진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늦지 네. 않았지. 이상, 네, 밤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복귀하자. 네, 다음 행성지를 어디로 정할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고민은 무슨 고민? 경기 북부요? 자, 우리의 섹터인 경기 북부도 가져야지. 장암 5구역, 우리의 네. 칼럼이 어쨌든 장암 5구역 최근에 인가가 났잖아. 네, 그쵸. 다행이야. 그 칼럼을 그 인가 나기 전에 써서. 아주 다행히. 아주 저희가, 다행이고. 네, 한번, 좀 작두를 좀 탑니다. 네, 참, 농담 아니고요. 솔직히 그냥 저희 촉으로 찍었어요.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녀보고 네, 서로 얘기해보고 촉으로.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참 다행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하는 것도 있잖아, 의정부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네. 1심도 가보고 뭐 그렇게 해서. 네, 갈 곳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많지. 네. 그러면 다음 행선지를 향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그렇게 시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